으악! 비명소리가 저택 전체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다리가 갑자기 덜덜 경련을 일으키며 떨리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자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곧 넘어질 듯 비틀거리자 직원들이 입을 가리고 얼어붙었죠. 아니, 저게 말이 돼?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가늘어진 눈빛.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상해, 뭔가 수상해. 하지만 남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혹시 또 희망했다가 다시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 기이한 변화가 한 달 전 저택에 들어온 한 아이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모든 건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한 달 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거대한 저택 앞에 낡은 택시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30대 중반의 여자와 10살 소녀였습니다. 한서현과 딸 지우였죠. 서연은 저택을 올려다봤어요. 센터 화재 이후 빚더미에 앉아 이 일자리가 절실했거든요. 엄마, 이제 우리 여기서 살게 돼? 지우가 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눈에 띄게 예쁜 얼굴에 고요한 분위기가 흘렀죠. 응, 엄마가 요리사로 일하게 됐어. 현관문이 열리고 주방장 강 아줌마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요리사? 애는 왜 데려왔어요? 즉,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애 딸린 사람을 왜 뽑았대?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지우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방에서 서연은 긴장한 얼굴로 재료를 꺼내고 서툰 요리를 시작했어요. 몇 시간 후, 이게 뭐예요? 강 아줌마가 접시를 들어 올렸어요. 고기가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요리사 맞아요? 이런 걸 회장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죠. 구석에서 지켜보던 지우가 조용히 다가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애가 참 의젓하네. 근데 의젓한 게 밥 먹여줘요? 강 아줌마의 비아냥에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연은 2층 끝 회장방 청소를 맡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들어와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커튼이 반쯤 처진 어두운 방에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남자 최민준이었어요. 조용히 일만 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방 안 공기가 무거웠죠.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덤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우가 살짝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보였죠. 그 순간 지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느낀 듯 조용히 남자를 바라봤어요. 저 아저씨, 많이 아파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엄마를 따라 민준의 방에 갔어요.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신발이 보였어요. 새하얀 리본이 달린 예쁜 발레 슈즈였죠. 와, 예쁘다. 지우가 토슈즈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대지 마. 문이 벌컥 열리며 민준이 휠체어를 급하게 굴려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민준은 토슈즈를 빼앗아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잠금 장치를 채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가. 당장. 죄송합니다. 애가 실수를. 다시는 방에 들이지 마세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토슈즈를 본 순간부터 과거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는 리모컨을 들어 파일 하나를 띄웠습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 마이너스 100조의 호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바로 자신이었어요. 민주는 화면 속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점프, 흐르는 듯한 동작. 왜 나한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면 속 자신은 여전히 행복하게 춤추고 있었어요. 꿈을 살며 세상을 날아다니고 있었죠. 으악! 민주는 리모컨을 화면을 향해 집어던졌어요. 쾅!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격하게 흔들렸어요. 복도에서 지우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화면 빛이 새어나왔고 억누른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어떡하지? 아저씨 많이 아파하고 있구나. 다음 날 오후 지우는 정원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마음 챙김 명상이었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야, 저 해봐. 또 저러고 있어. 진짜 이상해. 맨날 혼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다른 직원 아이들이 멀리서 킥킥거리며 손가락질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요하게 앉아 숨을 쉬고 있었죠. 2층 창문 너머로 민준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놀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우. 그 맑고 고요한 모습, 민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뭘까? 며칠 후 서연이 청소 중 실수로 커튼이 활짝 열려졌어요. 햇빛이 쏟아지며 벽에 뒤집힌 액자가 드러났습니다. 서연이 바로 걸으려 돌렸죠. 사진 속엔 무대 위에서 우아하게 뛰어오르는 남자가 있었어요. 와, 멋있다. 지우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들어왔어요. 사진을 본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휠체어를 급하게 굴려와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손이 떨려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나가. 지금 당장. 그날 오후 민준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나와 다리를 주무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지우가 나타났어요. 아저씨. 민준이 멈춰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지우는 민준의 다리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죠. 아저씨 다리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다리요. 제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고요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우라고? 응접실로 같이 가보자. 민준이 차갑게 명령했어요. 응접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은 책상에서 두꺼운 파일들을 꺼냈어요. 의료 진단서들이었죠.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내린 진단이야. 그가 서류를 하나씩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렸어요. 서울대병원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미국 메이오 클리닉 회복 불가능, 독일 치료법 없음. 서류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3년이야. 3년 동안 세계 최고 의사들을 만났어.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했어. 휠체어를 지우 쪽으로 급하게 굴렸어요. 그런데 10살짜리 내가 고친다고?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고칠 수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지우는 한 발짝 다가갔어요. 의사 아저씨들은 다리만 봤어요. 하지만 아저씨 마음은 안 봤죠. 민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좋아. 그가 비웃듯 말했어요. 정말 고칠 수 있다면 10억 줄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하지만 안 되면 당장 나가야 해. 너희 둘 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해볼게요. 민주는 이 작은 아이의 확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0살짜리가 세계 최고 의사들도
포기한 다리를 고친다니. 하지만 지우의 눈빛엔 거짓이 없었어요. 그게 민준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민준의 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칠 건데? 민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앉아 말했어요. 아저씨, 다리한테 숨을 보내보세요. 뭐? 천천히 들이쉬고 다리 쪽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빠가 그랬어요. 몸과 마음은 친구라고. 친구한테는 먼저 말을 걸어야 한다고. 내 아빠는 뭐 하시는데? 지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마음 챙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지금은 하늘에 계세요. 민준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손해 날 것도 없잖아요. 지우의 맑은 눈빛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좋아. 어차피 안 될 테니까. 한편 주방에서는 강 아줌마가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 모녀 뭔가 이상해요. 회장님 다리 고친다잖아요? 10살짜리가?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맞아요. 제 생각엔 회장님 재산 노리는 것 같아요. 애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연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쑥덕거렸어요. 뭘 안다고 다리를 고쳐?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지우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잠들 수 없었어요. 지우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리 쪽으로 의식을 보냈어요. 다리야. 처음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호흡했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내가 너를 아낀다. 일어나. 제발. 그때였습니다. 기분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진 것 같았어요. 민준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설마. 다시 집중했어요. 또다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작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각이었죠. 하지만 곧 의심이 들었어요. 착각일 거야.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착각이었어. 실망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작은 변화가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미세하게 꿈틀대기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지우가 낡은 노트를 들고 민준의 방에 들어왔어요. 아저씨, 이거 보여드릴게요. 노트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 챙김과 신체 치유 마이너스 이태훈.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이태훈? 네. 우리 아빠예요. 그 세계적인 그 마음 챙김 전문가, 그 이태훈 선생? 민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태훈은 많은 의사들이 참고하는 유명한 연구자였거든요. 지우가 노트를 천천히 넘겼어요. 여러 사례들이 빼곡했죠.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민준의 숨이 멎었어요. 최민준, 38세, 발레리노, 척추 손상 케이스. 그 아래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의 치유 없이는 몸의 회복도 불가능. 반드시 도와야 함. 이게, 아빠는 아저씨를 알고 계셨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3년 전 아저씨 사고 소식을 들었고 수석 발레리나 의뢰로 아빠가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써 있어요. 바로 그때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노트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남편이 나를? 민준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회장님 사례를 특별히 연구했어요. 마음 챙김으로 가능하다고 믿었죠. 그럼 당신은? 저는 물리치료사였어요.
서연이 고백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우리나라 유일 마음챙김 운동센터를 운영했어요. 저도 남편에게 마음챙김을 배우고 저는 물리치료를 담당했죠. 그럼 왜 여기 요리사로?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2년 전 센터에 큰 화재가 났어요. 남편은 갇힌 환자들을 구하다가 그날 하늘나라에 민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센터는 완전히 불탔고 남은 건 빛뿐이었어요. 물리치료사 일은 할 수가 없었죠. 그날 일이 떠올라서 그런데 왜 여기로? 남편 노트를 보고 알았어요. 마지막까지 회장님을 걱정하고 계셨다는 걸. 그래서 지우와 함께 왔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을 위해 연구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그 가족이 그들 스스로의 생계와 나를 돕기 위해 여기 왔다니. 당신 남편이 나를 꼭 돕고 싶어 했어요. 회장님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다음 날 지우가 작은 스피커를 들고 왔어요. 아저씨, 이제 진짜 시작할 거예요. 아빠가 아저씨 위에 만든 방법이에요. 스피커에서 우아한 발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였죠. 민준의 몸이 굳어졌어요. 눈 감고 춤추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던 순간을요. 민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관객들의 환호성, 공중으로 뛰어오르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날아가는 기분이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기분을 다리에게 보내보세요. 민주는 호흡을 시작했어요. 음악에 맞춰 천천히. 다리야, 우리 다시 춤출 수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 민준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진짜야? 진짜 움직인 거야?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봤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다리가 움직인 거였죠.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나야.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성이 들어왔어요. 유진, 민준의 전 약혼자였습니다. 깜짝 방문. 소개할게. 내 약혼자 준혁이야. 다음 달에 결혼해. 유진 뒤로 젊고 건강한 남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이는 지금 국립발레단 수석이야. 나랑 같이 무대에 서고 있지. 유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나는 무대에 서 빛나는 사람과만 함께 할 수 있거든. 너도 알잖아. 지우가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민준이 상처받는 게 느껴졌죠. 유진이 나간 후 민준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혼자 있고 싶어. 복도에 나온 지우는 강 아줌마와 마주쳤어요. 강 아줌마는 방금 전 발가락이 움직인 것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고쳐지는 건가? 그녀는 급하게 관리인실로 향했어요. 팀장님, 회장님 다리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설마 정말로? 하지만 의심스러워요. 노트도 조작일 수 있어요. 회장님 재산 노리는 거예요. 분명히. 강 아줌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한편 민주는 혼자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유진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나는 무대에 서 빛나는 사람과만. 며칠 후 강 아줌마가 민준의 서재로 찾아왔어요. 회장님, 저 모녀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서현 사기 전과가 있대요. 몇 년 전 다른 부자 집에서 같은 수법으로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노트도 조작일 수 있어요. 이태훈이 정말 회장님을 연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인 건 사실이었지만 정말 사기일까? 그날 저녁 민주는 서연과 지우를 불렀어요. 앞으로 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일만 하세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우가 다가가려 했지만 민주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세요. 다음 날 아침 현관 입구에서 강 아줌마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회장님 말씀이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 아줌마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조용히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기 혐의로.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기라니. 저희는 증거가 뭐 있어요? 경찰 조사받고 싶어요? 경찰 조사, 사기 혐의. 그런 기록이 남으면 지우까지. 알겠습니다. 내일 나가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조용히 짐을 쌌어요.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왜 가야 돼? 아저씨 다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는데.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부족해서. 서연이 딸을 꼭 안았어요. 같은 시각 민주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사기였을까? 다시 호흡을 시도했어요. 발레 음악도 틀었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발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역시 착각이었어. 아니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민준의 마음이 닫혀버린 거였죠.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는 기적도 일어날 수 없었어요. 지우, 어린 치료자. 지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서연과 지우가 현관 앞에 섰어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세요. 휠체어를 급하게 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당신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제가 짓밟았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우, 내 아빠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너희를 의심했지. 지우가 조용히 다가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아빠가 그랬어요. 사람은 몇 번 넘어져도 몇 번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같이 해줄 수 있니?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6달이 흘렀습니다. 저택 정원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직원들, 의사들, 그리고 서연과 지우. 민준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덜덜덜 떨렸지만 서 있었어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우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지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두 발을 모았어요. 발레 첫 포지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다리가 떨렸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자세를 잡아갔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강 아줌마도 울며 박수를 쳤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저택 정원에 새로운 건물이 섰어요. 마음챙김 재활센터. 이태훈의 이름이 현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센터장은 서연, 작은 선생님은 지우였죠. 개원식 날 유진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나 우리 다시.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녁이었어요.
민준, 서연, 지우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첫 환자분이 오셨어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서연이 말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진짜 가족으로. 아빠. 지우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딸.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있었어요. 내용이 감동적이었다면 따뜻한 댓글 남겨주세요. 내일도 이리 와 보슈.